면접에 대한 팁은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개발자로 한 20년 넘게 일해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카에서 리더십 역할 맡아서 좋은 개발 문화랑 좋은 개발자 성장시키고, 그 기반으로 저희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그 실질적인 그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같이 전달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부분들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카에서 기술인재 채용과 데브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차승우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잘 맞을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더 저희 회사에 오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카는 이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동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기반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쉐어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2022년도까지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이동 경험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 수단도 확대하고 있고, 이동 목적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서비스들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빌리티 시장 안에서 이제 소카라는 앱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개발자 직군에 한해서는 전혀 서류 전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개발자의 역량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을 관찰을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역량을 습득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자 하는 저희 니즈에 맞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백그라운드를 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걸 아예 보지 않고 지금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만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게 있고요. 그 사회적인 직무에 필요한 하드 스킬의 일부는 좋은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종류의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다 교육을 통해서만 발현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방식도 저희가 뭐 공교육과 사교육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의 적성에 맞고 그래서 본인이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소프트웨어 작성하는 게 좋아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수해보고 스스로 경험을 한 사람과 그냥 교수님이 되게 뛰어나서 그분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저는 전자가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굳이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그라운드를 전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전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뽑아놓고 보면은 저희 이제 이력서를 당연히 안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전체 한 30% 정도는 비전공이, 그 다음에 완전 이과, 아니, 그러니까 문과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확보가 돼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을 갖는 부분이 기술이 모든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포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오히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많은 기능 중에서 결국은 AI나 이런 것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인간다운 부분이고, 그건 사실 문과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수요에 의해서 개발자들이나 그런 엔지니어들이 인기가 좋지만, 나중에 이 기술이 표준화가 되고 더 고도화가 되고 나면은 사실 엔지니어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질 거고, 정말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기적인 단순한 좀 흐름에 따른 거지, 이게 뭐 어떤 특정 분야가 더 우수하다, 뭐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이제 채용을 하는 본질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것 같고요. 그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동료들과 저희는 함께 풀어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같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도 메타인지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냥 자기 지속 가능한 성장 의지라든지 말로만 하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이는 분이신지와 그 다음에 뭐 성장을 했을 때 뭐 이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뭐 배울 수 있는 사람 막 없는 사람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반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협업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직무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서류 전형이 아니라 서류 지원이라는 저희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서류 전형 자체는 이제 지원 의사를 파악하는 목적으로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제 직무 기술 면접, 그 다음 2차는 컬처핏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적어낸 그 몇 줄의 이력과 자기 소개서라고 적은 걸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자신이 있으면 쓰겠는데 저희는 그거를 판단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판단하는 단계만 두자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을 하게 되면은 그 서류를 사람이 읽고 처리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면은 많을 때는 수천 명의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장의 그 작성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쓴 그 자료를 갖다가 정말 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소개서 쓰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없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서류 전형을 하지 말고 지원 의사를 밝힌 모든 분이 다 동일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실 가능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온라인 코딩 테스트의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기준 점수 이상을 달성하신 분들은 전문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작성하신 코드를 다 살펴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도의 가독성을 갖춘 코드를 작성하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1차 기술 면접에서 실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잘 알고 계시는지 경험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거 다음에는 이제 컬처핏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랑 정말 협업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컬처핏 면접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력서는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력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이 과정들 사이사이를 거쳐왔는지 그 사이에서 있었던 경험 부분이나 아니면 분명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제 지내왔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챌린지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이 태도나 아니면은 모습들을 이 보여줬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드리고 개인의 성장이 결국에는 회사의 성장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성장을 더 갈망하고 고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그 부분을 본인이 이제 태도나 아니면은 자질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성장이라고 하는 발전이라고 하는 궤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역에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씩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본인이 개발을 원래 좀 꾸준히 해왔으면 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학생이나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수업도 듣고 뭐도 하다 보면은 이제 코딩 자체를 갖다가 배워놓고 안 쓰고 있던 기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자기가 잘했어도 한동안 안 하면 몸이 녹슬어서 제 실력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저는 이제 손가락 푼다라고 표현하는데 충분히 연습을 좀 해두면 이제 본인 실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면접관 분들한테 질문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라는 팁 하나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주로는 원래 이제 그 코딩 테스트를 진행했던 부분을 다시 제공해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해달라, 리팩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데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거의 침묵 모드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 부분들을 고치세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인재상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저희와 협업을 어느 정도 레벨로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협업을 한다는 관점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코드를 개선하는 그 과정에서에 의해서도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관점이 올바른지 되려는 면접관분들한테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받으실 거고, 그럼 그 부분의 맥락이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갖는 장점이나 단점 부분들로 풀어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읽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으니 이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이제 동료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 사이드에서 조금 더 팁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구직 단계라고 하면 본인이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 점과 뭐 이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어떤 성공했던 프로젝트와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일단 되돌아보는 것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되게 이제 좀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하지 않고 바로 면접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 면접을 준비하려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면접에 대한 팁은 저는 약간 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끝나고 질문할 때 이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약간 문화적인 핏이 무엇이냐, 이 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꼭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가고 싶다는 것도 어필했던 것 같고, 반대로는 그 말씀 주시는 핏에 내가 맞나? 를 한 번 더 돌아봤던 것 같아요. 합격하든 이제 불합격하든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이 실제로 이 취업의 과정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실패는 정말로 개인 본인에게 커다란 이 경로상의 이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한 번은 성적을 삐끗했다든지 아니면 밀려쓰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 2학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나오면 말 그대로 인생 궤적이 바뀌어지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사하신 분들이 보면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부분들이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많이 억지로라도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제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냥 그게 하나의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제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뭐 대학도 본인이 원하는 적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 점수에 맞춰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틀에 가둬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다 나고자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막상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했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한 3년, 5년 정도 경력을 쌓아놓고 심지어 그 일을 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이걸 끝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사실 학생 때 다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아예 기회가 안 주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는데, 그때도 사실 늦은 시기는 아니지만 불안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후회만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전체의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큰 틀을 한 번에 깨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저희가 한 가지만 동의한다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역량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해왔던 굉장히 뻔한 방법을 답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정도 수준밖에 머물지 못할 거니까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고 그 틀을 깨나가는 거를 저희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본인의 적성을 잘 찾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